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 결혼 3년 차 직장인 김지혜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더 이상 혼자 담아둘 수가 없어서예요. 남편을 믿고 모든 걸 다 내줬는데 결국 그는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처가까지 무시했거든요. 저는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어서 월급이 남편보다 많아요. 남편은 결혼 당시 함께 읽어가자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사업 준비 중이라는 핑계로 3년째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비는 거의 제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사랑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신혼집 전세금도 제 적금과 친정 도움으로 마련했고 가전제품이며 가구도 다 제가 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고마워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는 도움은 전혀 없으면서 며느리에게만 늘 감사하라고 요구하고 남편은 제 친정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하라면서 시댁 일에만 신경 쓰라고 해요. 특히 작년부터는 아예 노골적으로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 차 바꿀 때는 1,000만 원을 흔쾌히 내주면서 친정 어머니 병원비는 왜 우리 돈을 처가에 쓰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리고 얼마 전 시댁에서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을 때 저는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속 시원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생각이 없었어요. 혼자만 알고 살아가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주변에 저와 비슷한 상황의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전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데이트할 때도 제 의견을 잘 들어주고 제 부모님께도 예의 바르게 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결혼 반지를 끼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계약서에 사인한 것처럼 갑자기 저에게 며느리라는 역할을 강요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내가 아니라 며느리로만 대하는 남편,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보는 시댁, 그리고 제 친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분위기. 이 모든 게 당연한 줄 알고 3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이런 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결혼했다고 해서 제 부모님이 남이 되는 건 아니고 며느리라는 이유로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으면 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작년 가을이었어요.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간 날이었죠. 그날 저는 회사 회식 중이었는데 아버지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왔는데 입원해야 한대. 수술비가 좀 들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급하게 회식 자리를 빠져나와 병원으로 달려갔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담낭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 수술비가 얼마나 될까요? 보험 적용해도 2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우리 집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수술 받으셔야 해서 200만 원 정도 필요해.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뭐, 200만 원. 왜 우리가 내야 해? 여보, 우리 엄마인데 당연히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지혜야, 우리도 살기 빠듯한데 어떻게 200만 원을 갑자기 낸다고. 그리고 내 형은 뭐 하고 있어? 형은 결혼해서 아이 둘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달랐어요. 형도 힘들어해서 제가 하려는 거야. 우리 적금에서 빼면 되잖아. 그 적금은 우리 집 살려고 모으는 건데. 여보, 응급 상황이잖아. 나중에 다시 모으면 되지. 결국 1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인 끝에 남편이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정말 못마땅해 보였어요. 그때는 그냥 남편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남자들은 돈 문제에 예민하니까요. 그런데 정확히 한 달 후에 벌어진 일 때문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차를 바꾸겠다고 하신 거예요. 민수야, 아버지 차가 너무 오래돼서 자꾸 고장나. 새 차로 바꿔야겠다. 아버지, 어떤 차 생각하고 계세요? 그랜저 정도로 하면 어떨까? 견적 내봤는데 3천만 원 정도 하더라. 3천만 원이라고요? 제가 어머니 수술비 200만 원 때문에 그렇게 실랑이했는데 3천만 원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아버지, 좋은 차로 바꾸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야, 고맙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한 달 전에는 200만 원도 아까워하더니 이번엔 3천만 원을 선뜻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집에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아버지 차값은 어떻게 마련할 거야? 우리 적금에서 빼야지. 다행히 내가 엄마 수술비 낸 다음에도 좀 남아있잖아. 잠깐 내 엄마 수술비 낼 때는 그렇게 난리치더니 시아버지 차값은 괜찮다는 거야? 지혜야, 그건 좀 다른 문제 아니야?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평생 희생하신 분이고, 그럼 내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 안 하셨어? 내가 지금까지 학비며 생활비며 다 대주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인데, 그건 내 부모님이 내게 해주신 거고, 우리 부모님은 앞으로 우리가 모셔야 할 분들이잖아.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부모님은 이미 다 해주셨으니까 이제 보답할 필요 없고, 시부모님만 앞으로 계속 모셔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효도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하는 거 아니야? 지혜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우리 부모님이 좀 더 어려우시니까 우선순위를 두는 거지. 어려우시다고요. 시아버지는 공무원 연금 받으시고 시어머니도 부동산 임대 수입이 있으신 분인데 어려우시다고요.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훨씬 힘드신 상황인데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내 부모님은 이미 다 해주셨으니까 이제 상관없고 시부모님만 우리가 챙기면 된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생각인가요? 결혼하면 친정 부모는 남이 되는 건가요? 다음 날 출근해서 동료들한테
넌지시 물어봤어요. 언니, 결혼하고 나서 친정이랑 시댁 대하는 게 많이 달라요? 당연하지. 근데 너무 차별하면 안 되지.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지. 만약에 친정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내 부모님인데 남편이 뭐라고 하면 따져야지. 동료의 말을 들으니 제가 틀린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이 너무 이상한 거였어요. 다음날 출근해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넌지시 물어봤어요. 혹시 결혼하고 나서 시댁이랑 친정 대하는 게 많이 달라요? 김 과장님이 답해 주셨어요. 당연히 좀 다르지. 하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지. 너무 차별하면 안 되지. 만약에 친정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내 부모님인데 남편이 뭐라고 하면 따져야지. 이희정 대리도 거들었어요. 맞아. 내 경우에는 시댁이랑 친정이 똑같이 해. 명절 때도 비슷하게 준비하고 용돈도 비슷하게 드리고 남편분이 뭐라고 안 해요? 처음엔 좀 그랬는데 내가 확실히 선 그어놨어. 내 부모님도 당신 부모님만큼 소중하다고. 그 말을 듣고 나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시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아버지. 지혜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였나 봐요. 차값은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한테 말했어요. 지혜야, 아버지가 차값 때문에 걱정하고 계셔. 우리가 빨리 준비해 드려야겠어. 여보, 3천만 원을 어떻게 빨리 준비해? 적금 깨고 대출 받고 방법은 있잖아. 대출까지 받아서. 지혜야, 부모님 일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어머니 수술비 200만 원에는 그렇게 인색하더니 시아버지 차값 3천만 원에는 대출까지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보, 내 엄마 수술비 낼 때는 왜 그렇게 아까워했어? 그때는 갑작스러워서. 지금도 갑작스러운 건 마찬가지잖아. 지혜야, 아버지는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야. 내 부모님은 안 그래. 남편이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과 계속 살아도 될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일까? 시아버지 차를 사고 나서 남편의 태도는 더욱 확고해졌어요. 마치 이제 원칙이 정해진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지혜야, 앞으로 큰 지출은 시댁 우선으로 하자.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우선이니까 이해해줘.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게 당연한 결혼 생활의 룰인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잘못된 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일 거라는 것을요. 그런데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몇 달 후 추석이 다가왔어요. 결혼 후 첫 번째로 맞는 큰 명절이었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추석 준비 좀 도와줄 수 있지? 이번에 친척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 네, 어머니. 뭘 준비하면 될까요? 한우랑 과일 좀 준비해줘. 그리고 친척들한테 줄 선물도 좀 사야겠고. 알겠습니다. 얼마 정도 들까요? 한우가 좀 비싸니까 50만 원 정도. 과일이랑 선물까지 하면 1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100만 원이라고요?
명절 음식 준비에 100만 원이요? 어머니, 100만 원이면 좀 많은 것 같은데. 지혜야, 친척들 앞에서 체면이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돈 많이 번다며 결혼 남편과 상의해서 100만 원어치 명절 준비를 했어요. 한우 세트만 60만 원, 과일과 선물까지 해서 정확히 1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친정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시댁에 100만 원을 썼으니까 친정에도 비슷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친정에도 뭔가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응? 친정에 왜? 시댁에 100만 원어치 가져갔으니까 친정에도. 지혜야, 그건 좀 다른 문제 아니야? 우리가 시댁에서 추석을 보내니까 당연히 준비하는 거지. 그럼 친정에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 상품권 정도. 10만 원짜리로. 10만 원 상품권이라고요. 시댁에는 100만 원인데 친정에는 10만 원이요? 여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 지혜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니까 시댁에 더 많이 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래도 뭔가 이상했지만 남편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추석 당일 시댁에서 하루 종일 음식 준비를 도왔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오후 3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손목이 아플 정도로 전 준비를 다 했죠. 친척들이 오시더니 음식을 보고 칭찬해 주셨어요. 와, 며느리가 정말 잘 준비했네. 한우도 최고급으로 했고, 맞아. 요즘 며느리들이 이런 정성을 안 들이는데 지혜는 다르네. 시어머니가 흐뭇해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워낙 효부라서 돈도 많이 벌고 성격도 좋고. 그 순간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며느리인 것처럼 들렸거든요. 추석이 끝나고 친정에 갔어요.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드리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고마워. 근데 시댁에서 힘들지 않았어? 괜찮아요, 엄마. 추석 준비비가 많이 들었을 텐데 시댁에서 준비했으니까 많이 들었죠. 근데 괜찮아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지혜야, 혹시 우리한테도 뭔가 더 해주고 싶었는데 시댁 때문에 못한 거야? 순간 목이 메었어요. 부모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이런 마음 쓰지 마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미안했어요. 시댁에는 100만 원, 친정에는 10만 원. 이게 정상인가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다음 명절에는 친정에도 좀 더 해드리자. 지혜야, 우리가 어디서 돈이 나와? 시댁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그럼 시댁도 좀 줄이고 친정도 좀 늘리자. 그때 남편이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지혜야, 현실을 좀 받아들여. 내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그게 며느리의 역할이야. 뭐라고? 며느리의 역할이? 응. 며느리는 시댁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거야. 친정은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고. 그럼 내 부모님은 남이라는 말이야? 그런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결혼했다고 내 부모님이 남이 되는 거야? 지혜야,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다른 집도 다 이래. 다른 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혜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우리가 돈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공평하게 하자는 거야. 시댁에 100만 원 하면 친정에도 100만 원, 시댁에 50만 원 하면 친정에도 50만 원.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우리가 시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시댁에서 살아. 우리 집에서 사는 건데. 아, 그게 아니라 명절을 시댁에서 보내니까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남편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인터넷에서 며느리 차별에 대한 글들을 찾아봤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조언은 대부분 이거였어요. 처음부터 선 그어놓지 않으면 평생 당한다. 남편이 안 바뀌면 결혼 생활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과연 이 결혼이 맞는 건가? 그 후 몇 주가 지나면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들이 선물을 사야 한다며 연락했어요. 지혜야, 친척 조카가 새 집으로 이사 간대. 집들이 선물 좀 준비해 줄 수 있지. 얼마 정도면 될까요? 요즘 집들이 선물이 비싸더라. 30만 원 정도. 또 돈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제 친구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려고 할 때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지혜야, 친구 결혼식에 얼마 낼 거야? 1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 10만 원. 좀 많지 않아? 5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시댁 친척 집들이 선물에는 30만 원, 제 친구 결혼식 축의금에는 5만 원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보, 이상하지 않아. 시댁 일에는 30만 원이 당연하고 내 친구 일에는 10만 원도 많다고. 그건 좀 다른 문제지. 친척이랑 친구랑은 다르잖아. 뭐가 달라? 친척은 가족이고 친구는 뭐야? 남이야?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하지만 표정으로 당연히 남이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시댁에서 뭔가 요청이 오면 남편은 제게 물어보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라고 먼저 대답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겠다고 통보식으로 말하죠. 반대로 친정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면 남편은 제게 꼭 해야 하나?부터 묻기 시작해요. 이런 차이를 느끼면서 정말 속이 상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제 가족은 남편에게 지혜의 가족이지 우리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날은 친정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지혜야, 내 생일이 다음 주인데 우리가 저녁 한번 해줄까? 엄마, 괜찮아요. 외식하자고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지혜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민수도 같이 오라고 해. 저는 기뻤어요. 부모님이 제 생일을 챙겨주신다니까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친정에서 생일상 차려주신대. 같이 가자. 토요일? 좀 피곤할 텐데. 여보, 내 생일인데. 알겠어, 가자. 하지만 목소리에서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어요. 지혜야, 어머니 생신이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저녁 먹자. 네, 어머니. 레스토랑 예약 좀 해줄래? 좋은 곳으로. 그때 남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가야지. 어머니 생신인데 레스토랑도 좋은 곳으로 예약해야겠어. 똑같은 생일 모임인데 제 생일에는 피곤하다고 하시더니 시어머니 생신에는 당연히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올해 초,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시아버지한테서 남편을 통해 전해온 말이 있었어요. 지혜야,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내달 용돈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시네. 용돈이요? 얼마나요? 200만 원 정도. 200만 원이라고요? 매달 200만 원씩 드리라고요? 여보, 200만 원은 너무 많지 않아? 우리 월급 합쳐도 400만 원 정도인데. 아버지 말씀이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그 정도는 한다고 하시더라.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는 우리 사정이 있잖아. 지혜야, 그래도 부모님께 효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효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게 효도가 아니었다는 건가요? 여보, 나는 지금까지 효도 안 했어. 그런 건 아니지만 차값 3천만 원, 명절 준비비 100만 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매달 200만 원? 지혜야, 목소리 좀 낮춰. 아버지가 들으시면 어떡해. 그 순간 정말 폭발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들으시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제 기분은 상관없다는 건가요? 여보,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매달 200만 원을 어떻게 드려? 다른 데서 아껴서라도 해야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우선이야. 그럼 내 부모님께는 효도 안 해도 돼. 그때 남편이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지혜야, 내 부모님은 내가 번 돈으로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 공동 돈으로 하는 거야. 우리 공동 돈? 지금 그 돈 대부분 내가 버는 건데. 그래도 결혼하면 공동 재산이잖아. 공동 재산이면 내 부모님께도 공동으로 효도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좀 다른 문제고.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나 싶었어요. 결혼 3년 동안 제가 시댁에 쓴 돈을 계산해 봤어요. 시아버지 차값 3천만 원, 명절 준비비 1년에 200만 원씩, 3년 600만 원, 각종 생일 선물, 기념일 선물 300만 원, 시댁 집 수리비 500만 원, 총 4,400만 원이었어요. 그럼 친정에는 얼마나 썼을까요? 어머니 수술비 200만 원, 명절 상품권 1년에 20만 원씩, 3년 60만 원, 부모님 생신 선물 1년에 50만 원씩, 3년 150만 원, 총 410만 원이었어요. 시댁에는 4,400만 원, 친정에는 410만 원. 10배가 넘는 차이였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게 공평한 결혼 생활인가요?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마치 이게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다음 날 친정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아버지가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에 가봤더니 디스크래. 물리치료를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좀 아프긴 한데 괜찮아. 물리치료비가 좀 들 것 같아서 미안해서 전화했어. 얼마나 들어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 3개월 정도 받으라고 하더라. 60만 원이었어요. 시댁에서는 매달 2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친정에서는 60만 원도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 허리 치료비가 필요해. 얼마나? 60만 원. 60만 원. 갑자기 또 그 반응이었어요. 시댁 200만 원은 당연한데 친정 60만 원은 갑작스럽다는 거예요. 여보, 아버지가 아프신데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거야. 지혜야, 우리도 시부모님께
드릴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순간 정말 폭발했어요. 여보,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뭐가? 시부모님께는 매달 200만 원 드리면서 내 아버지 치료비 60만 원은 부담스럽다고. 그건 다른 문제잖아. 뭐가 달라?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모셔야 할 분들이고, 내 부모님은, 내 부모님은 뭐야? 내 부모님은 내가 개인적으로 그때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여보, 지금 내 부모님을 남 취급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분명히 말해봐. 내 부모님과 당신 부모님이 뭐가 달라?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앞으로 모셔야 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그 순간 정말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그날부터 저는 비밀리에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고, 시댁과 친정에 쓴 돈을 정확히 계산해서 정리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예약도 잡아뒀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나서 정말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이런 경우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경제적 차별 대우와 가족 관계에서의 소외가 지속됐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대화 녹음, 지출 내역, 증인이 있다면 더 좋고요. 지금까지 모으신 자료만으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니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당한 일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와서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엑셀로 3년간의 모든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남편과의 대화도 더 자주 녹음했어요. 그런데 녹음을 들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남편의 발언들이 훨씬 심했어요. 지혜야, 내 부모님은 이미 내게 다 해주셨잖아. 이제는 우리 부모님 차례야. 친정은 내가 개인적으로 챙기는 거고, 시댁은 우리가 함께 챙기는 거야. 며느리로서 당연한 역할을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이런 말들이 녹음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의 대화도 충격적이었어요.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 화장실에 가면서 녹음기를 켜뒀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나눈 대화가 녹음됐어요. 시어머니 지혜가 요즘 좀 예민해진 것 같아. 시아버지 그래도 돈은 잘 벌어오니까 괜찮지. 시어머니 맞아. 요즘 며느리 중에 저렇게 벌어오는 애가 몇이나 돼. 시아버지 친정에서 뭐라고 하면 곤란한데 시어머니 뭐라고 하겠어. 딸이 시집 갔으면 시댁 우선이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동료들한테 털어놨어요. 언니들, 저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뭐, 갑자기 왜?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해줬어요.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강했어요. 지혜야, 그건 정말 심하다. 나 같으면 진작 나갔어. 맞아. 3년 동안 그 정도면 정말 많이 참은 거야. 그리고 시댁에서 하는 말들 봐. 완전히 머슴 부리는 거네. 김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한번 확실히 하는 게 좋겠어. 지금 안 하면 평생 당해. 그날 퇴근 후 친정에 들렀어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엄마, 제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놀라셨지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우리 때문에 미안해. 우리가 좀 더 단호했어야 했는데.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 그 애가 우리를 무시하는 게 느껴졌는데 딸 결혼 생활 생각해서 참았거든.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엄마가 봐도 너무 심해.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부모님의 지지를 받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제 급여를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했고, 중요한 서류들도 친정으로 옮겨뒀어요. 남편은 제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시댁 200만 원 얘기만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2주 동안 준비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남편 앞에 내놓을 날 말이에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남편이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거실에 나왔을 때 저는 테이블 위에 모든 자료를 펼쳐놨어요. 여보, 뭐야? 이게 다 뭐야?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저는 첫 번째 자료를 건넸어요. 이게 뭔지 알아? 뭔데? 지난 3년간 시댁과 친정에 쓴 돈을 정리한 거야. 남편이 자료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시댁에 4,400만 원, 친정에 410만 원. 10배 차이야. 지혜야, 이걸 왜 이렇게 정리해놨어? 왜 정리했냐고. 내가 얼마나 불공평하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두 번째 자료를 건넸어요. 이건 우리 대화 녹음한 거야. 특히 작주에 내가 한 말, 녹음기를 틀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내 부모님은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 공동돈으로 하는 거야. 우리가 앞으로 모셔야 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혜야, 이걸 왜 녹음했어?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내가 정말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증명하려고. 세 번째 자료를 건넸어요. 이건 변호사 상담받은 내용이야. 변호사, 왜 변호사를? 이혼 절차 알아보려고. 그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지혜야, 갑자기 이혼이 뭐야?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없다고. 3년 동안 내 부모님을 남 취급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분명히 말해봐. 내 부모님과 당신 부모님이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마지막 자료를 건넸어요. 이건 이혼 소장이야. 뭐, 변호사가 작성해 준 거야. 내일 법원에 제출할 거야. 남편이 이혼 소장을 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혜야, 설마 진짜로 이혼하려는 거야? 응.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 지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3년 동안 얘기했잖아. 그때는 왜 안 들었어? 내가 미처 생각 못했어. 생각 못했다고. 내 부모님을 남 취급하는 게 생각 못한 거라고. 그때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지혜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바뀔게. 바뀐다고. 어떻게? 앞으로는 내 부모님께도 잘할게. 시댁이랑 똑같이 할게. 진짜로. 진짜야. 그러니까 이혼은 하지 말자.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진짜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럼 시댁에서 매달 200만 원 달라고 하는 거 거절할 수 있어? 그건 친정아버지 치료비 60만 원 흔쾌히 낼 수 있어? 그건 시댁 명절 준비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이고 친정도 50만 원 할 수 있어?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역시 못하는구나. 지혜야,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해. 3년이나 시간 줬는데 더 필요해? 그때 시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지혜야, 민수가 울면서 전화했는데 무슨 일이야?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무슨 일인데? 시댁과 친정을 차별 대우하는 건 못 받아들이겠어요. 차별 대우, 우리가 언제 차별했어? 지난 3년간 시댁에는 4,400만 원, 친정에는 410만 원 썼어요. 이게 차별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민수가 효도하려고. 효도요? 그럼 제가 친정에 효도하는 건 왜 막으세요? 지혜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우리가 앞으로 잘해줄게. 어머니,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내일 이혼 소장 제출해요. 전화 저편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뭐, 이혼? 지혜야, 제정신이야? 네, 제정신이에요. 그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두 우리 집으로 왔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모두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겠어. 아버지, 제가 3년 동안 느낀 건 이거예요.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돈 내는 기계였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지혜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제 돈을 좋아하시는 거죠.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지혜야, 말이 너무 심하다. 우리가 언제 돈 때문에 너를. 어머니, 제가 만약 돈을 안 벌었다면 이렇게 좋아해 주셨을까요?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지혜야,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가족이요. 가족이라면 왜 친정은 가족 취급 안 하세요? 그때 시아버지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지혜야, 친정은 시집간 딸이 챙기는 게 아니야. 아들이 챙기는 거지. 그럼 저는 뭐예요? 아들도 딸도 아닌 그냥 며느리예요. 며느리는 시댁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거야.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테이블 위에 노인 이혼 소장을 들어 올렸어요. 내일 아침 9시에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그리고 제 짐은 이미 친정으로 옮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혜야, 설마 진짜로? 네, 진짜예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결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3년 동안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집안이 아수라장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했고, 남편은 울면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혜야,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가족인데, 어머니 3년 동안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셨나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제 부모님은 왜 가족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시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지혜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야. 결혼하면 시댁을 우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그렇다면 왜 제 남편은 친정을 우선하지 않나요? 왜 저만 시댁을 우선해야 하나요? 그건 당연한 거고, 뭐가 당연해요? 제가 남자였다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지혜야, 그래도 좀 과하지 않아. 우리 오빠가 바뀔 수도 있는데. 3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안 바뀌었어요.
더 기다리면 바뀔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건. 그리고 언니가 결혼하면 남편 집에만 잘할 거예요. 친정은 안 챙길 거예요? 신우이도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지혜야, 정말 마지막이야. 내가 완전히 바뀔게. 내 부모님께도 잘하고 시댁도 줄일게. 민수야, 늦었어.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관계는 원하지 않아. 지혜야, 나는 당연하게 존중받고 싶어. 내 부모님도 당연하게 존중받았으면 좋겠고, 이걸 설득해야 하는 관계라면 애초에 잘못된 관계야. 그 말을 하고 나니 정말 홀가분했어요. 제가 3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한 것 같았거든요. 3년 동안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남편과 시댁에서 마지막까지 만류했지만 제 결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혼 재판에서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됐어요. 3년간의 경제적 차별 대우, 남편의 발언 녹음,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증언들 말이에요. 판사님도 이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결혼 생활에서 이 정도의 차별과 무시는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결국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의 일부라도 돌려받은 거죠.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지혜야, 그래도 이혼까지 할 일이었나? 조금만 참았으면 남편이 바뀌었을 텐데. 시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예민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답답했어요. 3년 동안 참았는데 조금만 더 참으라고요. 제가 예민한 거라고요. 하지만 진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회사 동료 언니가 말해줬어요. 지혜야, 잘했어. 나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진짜 미칠 것 같더라. 내가 용기 낸 거야. 대학 동창이 연락했어요. 지혜야, 뉴스에서 봤어. 요즘 이런 일 정말 많다더라. 내가 먼저 선례를 만든 거야. 무엇보다 친정 부모님의 반응이 가장 고마웠어요. 지혜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우리가 미안해. 아버지, 왜 미안해 하세요? 우리가 좀 더 단호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딸이 혼자 다 참게 해서.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이제 우리랑 편하게 살자. 돈 걱정 말고. 그날 정말 울었어요. 이런 따뜻한 부모님이 계신데 왜 제가 그동안 남 취급을 받으며 살았나 싶어서요. 이혼 후 처음엔 친정에서 지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서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처음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갔을 때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제 맘대로 꾸밀 수 있고 제가 벌어서 제가 쓸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이제는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요. 많지는 않지만 50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아버지 물리치료비도 제가 다 해드렸고 어머니 옷도 사드렸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거든요. 회사에서도 승진했어요. 이혼 후에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거든요. 집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업무 효율성도 좋아졌어요. 얼마 전에는 새로운 사람도 만났어요. 회사 거래처 팀장님인데 이혼 사실을 알고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요즘 그런 일 많다고 들었어요. 지혜 씨가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아직 진지한 사이는 아니지만 이분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제 부모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거든요. 부모님 안부 어떠세요? 아버지 치료는 잘 되고 계시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정상이구나 싶어요. 지난주에는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혜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 반성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제는 정말 내 부모님께도 잘할 수 있어. 민수야, 늦었어. 그리고 나는 이제 더 행복해. 지혜야, 그리고 한 가지 말해둘게. 내가 다음에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제대로 해줘. 내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은 당하지 않게.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홀가분했어요.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었어요.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에요. 같이 마트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그냥 담소도 나누고요. 지난주에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도 다녀왔어요. 제주도 2박 3일 여행이었는데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지혜야, 이런 여행 처음이야. 고마워. 아버지, 앞으로 더 많이 다녀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내가 이혼한 게 잘한 일인 것 같아. 지금 모습이 훨씬 밝아 보여. 정말 그래요. 저는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 주변 친구들이 가족 얘기할 때는 조금 쓸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 훨씬 커요. 제가 번 돈을 제 맘대로 쓸 수 있고, 제 시간을 제 맘대로 보낼 수 있고, 무엇보다 제 부모님께 당당하게 효도할 수 있거든요. 요즘 비슷한 고민을 가진 후배들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요. 언니,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줘요. 일단 기록해. 모든 대화, 모든 지출 내역. 그리고 참지 마. 참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뀌지 않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도 공평한 대우를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거야. 제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무서웠던 건 혼자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거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혼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행복도 중요해요. 용기를 내세요. 저도 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더 일찍 결단을 내리지 못한 거예요. 3년 동안 참으면서 상처만 깊어졌거든요. 만약 그때 바로 선을 그었다면 남편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빨리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째, 기록하세요. 모든 대화, 모든 지출, 모든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혼자 참지 마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털어놓으세요. 객관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어요.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 상담이든 심리 상담이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넷째,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면 어떤 선택도 할 수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이 느끼는 불공평함, 억울함은 정당한 감정이에요. 예민한 게 아니고 이기적인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비록 혼자지만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제 부모님께 당당하게 효도할 수 있고, 제가 번 돈을 제 뜻대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 부모님도 그분의 부모님만큼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을 말이에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오래 참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소중하고 당신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이에요. 힘내세요.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